1980, 90년대 연쇄 살인을 저지른 이춘재가 2019년 범행을 자백한 뒤 피해자 가운데 8살 초등학생이던 김현정 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SBS 끝까지 판다팀은 당시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이 김 양의 시신과 유류품을 발견하고도 조직적으로 은폐한 사실을 보도해드렸는데 저희가 계속 소송 과정을 취재하며 입수한 정부 의견서를 보면 당국은 책임을 인정하기는커녕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권지윤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끝까지 판다팀이 입수한 이춘재 수사 기록을 보면 33년 전 현정양 실종 5달 만에 인근 야산에서 시신 일부와 옷 등 유류품이 발견됩니다. 수색에 참여했던 주민은 줄넘기에 묶인 양손뼈를 발견했다고 증언했고 당시 경찰 10명 이상이 시신 발견을 알고 있었다는 진술도 확보됐습니다. 사체 관련된 것은 묻어져 버리고 그 상태에서 그냥 실종 사건으로 수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된 거죠. 3년 전 이춘재가 자백하기 전까지 경찰이 이 사실을 은폐하는 바람에 유족들은 30년간 딸을 찾아다닌 겁니다. 경찰은 수사 결과 발표에서 피해자의 유골 일부를 발견하고도 은닉한 혐의가 상당하다며 당시 형사계장 등 2명을 입건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사건을 종결했고 한을 풀 길 없는 유족에겐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만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정부 측이 낸 의견서엔 황당한 내용이 가득합니다. 과학수사기법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았던 시기였다. 당시 경찰관들이 발견된 시신 일부를 땅속에 도로 묻었는지는 확인된 바 없다며 사건의 핵심 쟁점과 거리가 먼 논리를 폈습니다. 10명 이상이 시신 발견을 알고 있었다는 수사 기록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확인된 건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 의한 조직적 인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범죄의 정가의 보도로 사용되는 무기, 청구권 시효 소멸을 주장했습니다. 신속한 권리 구제를 해도 모자란 반에 국가의 책임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황당한 변명만 늘어놓는 것은 피해자나 유족들에 대한 2차 가해에 해당해서 현정양 어머니는 2년 전 숨졌고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가 3년 가까이 미뤄지는 사이 아버지도 최근 세상을 떠났습니다. 책임했다는 놈들 한번 만나보고 싶다께는 눈을 봤으면은 죽었으면은 가슴에 묻고 내 자식은 하늘나라 갔다 하고 그것인데. 정부 상대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은 모레 예정돼 있습니다. SBS 권준입니다. 네, 사건 취재한 끝까지 판다팀 권지윤 기자 나와 있습니다. 유족들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하기도 어려운데 1심 소송이 벌써 3년 가까이 길게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네, 현정양 유족들은 2020년 3월에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사건 전말이 담긴 수사기록 제출부터 검찰의 비협조로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경찰관 개인의 일탈로 몰고 가며 책임을 회피하면서 시간을 끌었는데요. 1심 선고는 5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는 민사소송법 199조가 아무리 구문에 그치는 현실이라고 하더라도 1심만 2년 8개월 가까이 진행된 건 지나치게 가혹해 보입니다. 소송이 지체되는 사이 현정양 어머니와 아버지가 차례로 숨지면서 정부의 책임 인정도 못 보게 됐습니다. 네, 모레 1심 선고가 예정이 돼 있는데 정부는 의견서 내용처럼 계속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죠. 네, 정부가 자신들의 책임을 조금이라도 경감시켜서 배상액을 줄이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배려는 조금도 없는 건데요. 현정양 유족들은 경찰의 은폐 행위에 따른 국가폭력 희생자이자 이춘재의 살인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지난 7월 법무부가 범죄 피해자 보호를 확대한다며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무행정이라는 자료를 냈는데 이 자료가 무색해 보입니다. 1심이 끝나도 항소할 수 있어서 재판이 언제 끝날지는 장담할 수 없는데 끝까지 판다팀이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권지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희 끝까지 판다팀의 단독 보도로 8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989년 경기도 화성에서 당시 8살이던 김현정 양이 사라졌습니다. 가족들은 30년 동안 전국을 찾아다녔지만 끝내 실종 사건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던 2년 전 연쇄살인범 이춘재가 자신이 현정 양을 숨지게 했던 진짜 범인이라고 털어놨습니다. 조사에 나선 경찰은 당시 수사팀이
현정량의 시신을 발견하고도 숨겼고 또 증거를 없앴다면서 경찰관 2명을 입건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수사 기록을 입수해서 확인한 결과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경찰 10명이 시신이 발견된 걸 알고도 침묵한 정황이 있었고 또 현장 증거까지 조작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화성에서 살인 사건이 또 났다고 하면 시끄러울까 봐 그런 것 같다는 게 당시 수사팀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소환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끝까지 판다팀이 입수한 김현정양 살인사건 검경 수사 기록입니다. 1989년 12월 현정양이 실종 5개월 만에 시신이 발견됐으나 경찰 수사팀이 시신을 은닉했고 이 사실을 경찰 수사팀 다수가 알고 있었던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A 순경은 당시 동료 경찰이 산 아래를 가리키며 저기 현정이가 잠들어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류품 근처에서 시신이 나왔는데 덮었다는 말을 들었다는 B 순경, 형사계정 주도로 시신을 묻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C 순경, 당시 현장에 출동한 감식반 경찰도 뼈가 발견됐지만 덮었다고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시신 은닉 뒤 조직적으로 이 사실을 감추려한 정황도 나왔습니다. D 순경은 형사계장이 집합시켜 기자들 알면 큰일 난다, 보안을 유지하라고 말했다고 진술했고 A 순경은 시신을 처음 발견한 사람을 형사계장이 돈으로 입막음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진이 어렵사리 만난 당시 수사팀 경찰도 이런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거기서 이제 유류품 발견된 것, 사체 발견된 것은 묻어져 버리고 그 상태에서 그냥 실종 사건으로 수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된 거죠. 현장 증거를 조작한 것도 새로 드러났습니다. 1989년 수사 보고서엔 현정양 옷이 신발 주머니에 정리돼 있어 단순 가출로 보인다고 기록했지만 이춘재는 검찰 조사에서 살해 직후 유류품을 살해 현장 주변에 던졌다고 말했고 당시 경찰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팬티인지 뭔지 시커먼 게 이렇게 해갖고서 가시나무에 이렇게 걸려있는 거 있어갖고 유류물을 이렇게 들춰보니까 그 명찰에 현정이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30년 만에 진실이 드러난 뒤 당시 수사팀은 은폐 이유에 대해 이 순경은 연쇄살인이 또 났다고 시끄러울까 봐 그런 것 같다고 말했고 A 순경도 하도 실시해서 나만 입 다물면 된다고 생각했다고 변명했습니다. 적어도 당시 수사팀 10명이 시신 발견과 은폐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정황이 드러났지만 경찰은 형사계장 이모 씨와 2009년 숨진 순경 등 2명만 시신 은닉 혐의 등으로 입건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시신을 은닉해 살해 사실을 영구히 감추려했다기보단 일시적 업무 부담감에서 벗어나 나중에 수사를 재개하려 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황당한 의견서까지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BS 소환욱입니다. 네, 만약 이춘재가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과거 경찰이 숨겼던 진실은 아마 지금도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춘재는 현정양 사건 역시 미제 살인 사건으로 처리돼 있는 줄 알고 자백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실종 사건으로 돼 있더라는 말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박상진 기자. 이춘재가 밝힌 자백 경위는 이렇습니다.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 지 넉 달 뒤인 지난해 11월 이춘재는 검찰에서 현정양 살인 사건을 자백한 이유를 진술합니다. 이춘재는 2019년 12월 경찰 조사 당시 현정양 사건이 실종 사건이 아니라 화성 몇 차 사건으로 분류돼 있는 줄 알고 진술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살인 사건 9건에 대해서만 시인받으려 했는데 자신이 더 큰 숫자를 불러주니 놀라는 눈치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자신이 경찰한테 화성 일대 미제 사건을 다 가지고 오라고 한 뒤 진술한 것이지 경찰이 현정양 사건을 먼저 물어본 게 아니라고 진술했습니다. 이춘재는 또 경찰이 다른 사건에 비해 현정양 사건을 세밀히 조사하길래 처음엔 다른 사람이 죄를 뒤집어 썼나 싶었는데 나중에 매스컴을 통해 이 사건이 살인이 아니라 실종으로 처리된 걸 알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춘재가 입을 열지 않았다면 경찰이 30년간 은폐한 현정양 사건은 여전히 실종 사건으로 남아 국가범죄의 실체는 묻혔을 겁니다. SBS 박상진입니다. 네, 유족들은 30년 전 시신이 발견된 걸 알고도 숨겼었던 경찰관들을 처벌해달라고 했지만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에는 국가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정부는 계속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국가가 저지른 범죄에 정부가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이 내용은 권지윤 기자 취재했습니다. 진실이 드러나자 경찰청장은 사과했고 유족을 위해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한이 풀릴 수 있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그때뿐이었습니다. 유족 측은 위법 상태가 계속되는 한 범죄가 끝난 게 아니라는 판례를 근거로 공소시효가 살아있다며 경찰관 처벌을 요구했지만 고발 1년 만인 지난 1월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라고만 적힌 불기소 결정문을 유족에게 보냈습니다. 국가의 이름으로 덮어주는 것이 되어버린 거거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어떤 법이 추구하는 정의라든지 국가 권력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소시효라는 이름으로 여지없이 무너져버리는 그 불합리한 상태.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시간 끌기로 대응했고 그 사이 현정양 어머니는 숨졌습니다. 소재기 1년이 지난 3월 첫 재판 직전 정부는 유족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답변서를 법원에 내더니 나흘 전엔 1989년 정부의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가정해도 소멸시효 5년이 완성됐다는 서면을 제출하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국가가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고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그런 법리도 이제 대법원 판례로서 좀 확정되고 있는 마당에 소송이 형식적으로 오래 진행된다고 해서 그게 과연 누구에게 좀 이득이 될 것인가. 과거사 처리에 있어 절차를 지연하고 책임을 회피한 역대 정부와 다르다고 강조해온 현 정부. 신속한 피해 회복을 홍보하는 보도자료까지 냈지만 정작 30년간 국가폭력에 시달려온 현정양 유족을 외면한 겁니다. 왜 책임이 없냐고. 은폐시효가 다 했는데 왜 책임이 없냐고. 경찰들이 은폐했으면은 국민들은 암만 찾으려도 못 찾아. SBS 권준입니다. 네, 현정양 아버지는 경찰이 진실을 숨긴 것도 모른 채 언젠가는 딸이 연락해 올 거라고 믿고 30년 동안 집 전화번호도 바꾸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내용 취재한 끝까지 판다팀 권지윤 기자와 좀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공권력이 저지른 범죄가 명백히 드러났는데도 사실 이 공소시효라는 벽 뒤에 숨어서 누구도 책임을 안 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가해자는 있지만 처벌을 못하는 현실입니다. 이 사건처럼 공권력을 이용한 범죄는 진실이 드러나는 것도 힘들고 진실이 드러나도 시간이 한참 흐른 뒤라서 공소시효라는 벽에 가로막히게 됩니다. 네. 공소시효가 사회 정의에 반하고 국가폭력의 면죄부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인데요. 참여정부 시절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가범죄의 시효를 없애자고 밝혔고 관련 법안도 발의됐지만 법적 안정성 논란 등으로 흐지부지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2012년엔 13세 미만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됐습니다. 그리고 2015년엔 살인죄의 공소시효도 폐지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개정된 5.18 특별법에선 최초 발포자 처벌 등을 위해 시효 정지 규정이 신설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국가폭력 사건에서도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앞서 권지윤 기자 리포트에서도 봤듯이 정부가 나서기보다는 오히려 좀 시간을 끄는 듯한 인상인데 좀 현실적으로 피해자들이 도움을 받을 방법은 없습니까? 네, 앞서 보신 대로 이번 정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빠른 권리구제입니다. 국가 책임을 뻔히 알면서도 소송을 끌면서 시효 완성을 주장한다거나 입증 책임이 원고, 그러니까 피해자에게 있다는 식으로 항변을 하게 되면 이건 2차 가해일 뿐입니다. 그러니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정부 답변이나 절차는 과감하게 줄이고 실질적인 배상 등 신속한 구제에 나서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까지 판다팀 권지윤 기자였습니다.